아씨, 녹화하는 거 또 까먹어. 목도 아파 죽겠네. 또 처음부터. 자, 준호야, 잘 들어라. 해수의 특징인데, 해수의 수온 분포, 물의 온도, 위도나 계절에 따라 제일 위층에 있는 표층 수온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거야. 목소리가 감기 들어서 작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태양 에너지 때문인데, 여기가 저위도거든. 이쪽으로 가면 고위도야. 여기가 저위도거든. 이쪽으로 가면 고위도야. 여기가 저위도이거든. 이쪽으로 가면 고위도야. 여기가 저위도거든. 이쪽으로 가면 고위도야. 그렇게 갈수록 표층 수온은 낮아진다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래. 빛이 저위도는 직사로 비치지만은 고위도는 비스듬하게 비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위도가 같은 곳은 대체로 표층 수온이 비슷하게 나타나. 그래서 위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걸 봤단 말이야. 계절은 더 쉬워. 당연히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태양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여름철의 표층 수온이 겨울철보다 높다는 계절별. 해수의 연직 분포. 연직이라고 하는 거는 아래로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이렇게 아래 위로 올라가는 건데, 이게 연직 방향으로 수온이 다르게 분포하는 거야. 이게 초등학교 때는 배우지 않았던 내용이라. 초등학교 때는 목소리가 작으니까 자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적혀 있느냐, 깊이에 따라. 이게 연직 분포거든. 그럼 뭐가 영향을 주느냐? 태양 에너지라고 하는 건 앞에하고 똑같아요. 근데 바람이 하나 더 있어요. 바람이 하나 더 있어요. 바람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걸로 해야겠다. 일로 하면은, 이로 하면은, 이렇게. 요거를 좀 진하게 하면, 더 진하게 하면, 요거를 더 진하게 봤죠. 응? 이거는 여기가 아니다. 이거는 이거 아니다. 이게 잘났다. 좀 연하게. 이게 잘났다. 이게 뭐야? 드리프트를 시켜. 자, 그래서 바람, 제발, 바람. 원래는 이렇게 깊어질수록, 안 돼. 깊어질수록 태양의 에너지가, 점수는 태양의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거든. 깊어질수록. 그래서 온도가 떨어져야 돼. 깊어질수록.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잖아. 온도가 안 떨어지고 일정하게 유지되잖아. 이런 층을 뭐라 그러냐면은 혼합층이라고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바람 때문에 섞여서 그래. 바람 때문에. 여하튼 온도가 제일 높은 곳은 한 개, 두 개, 세 개 단계 중에 여기가 제일 높아. 왜냐하면 태양 에너지를 곧바로 받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바람이 강하게 불면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야. 그럼 어디서 바람이 가장 많이 불겠어? 어디서? 이 두께가 두꺼운 층이 중위도 층이야. 중위도.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게 중위도야. 중위도는 우리나라에 있는 거야. 우리나라, 한국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혼합층이 가장 두껍게 나타나는 지역은 어디다? 중위도다. 중위도 그래프가 여기 나와요. 혼합층이 가장 두껍다고. 혼합층이. 여긴 조금밖에 안 되잖아. 그지? 여기는 아예 혼합층이 안 나타나지. 그 다음부터는 태양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니까 쭉 이렇게 얕게 떨어지는 게 이게 어디냐면은 여기가 이제 수온 약층이야. 여기는 수온 약층, 수온이 떨어지는 척이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못 낮아졌으니까 여기서 갑자기 낮아지기 시작해서 급격하게 낮아지는 척. 여튼 수온이 낮아지는 척이야. 급격하게 낮아지다 말다. 이거는 따뜻한 물이 여기 있고 그렇잖아. 여기가 무슨 물이냐면은 따뜻한 물이지. 여기는 차가운 물이잖아. 온도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이거 무거운 물이거든. 이건 가벼운 물이고 여기 밑으로 내려오고 이건 위로 올라가려고 그럴 거 아니야. 이런 게 뭐냐면은 대류라 그러거든. 대류. 그래서 아니지, 말을 잘못했지. 이게 가벼운 물이니까 내려오지 않으려고 그러고 무거운 물이니까 올라가지 않으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뭐가 이게 대류가 일어나지 않으려고 그래. 않는다고. 그래서 매우 안정한 층이야. 심지어 대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물질과 에너지가 상하 이동이 차단돼 있다고. 여튼 수온 약층이 이렇게 상당히 발달된 게 어디냐면 수온 약층이 발달된 거 요걸 적어줘야겠네. 어디냐면 이게 저위도 지방이야. 온도가 많이 떨어질수록 수온 약층이 발달됐다고. 얘는 온도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 이렇게 저위도로 가면 갈수록 수온 약층이 발달돼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아예 태양이 들어오지가 않아. 그래서 온도 변화가 없어.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심해층이라 그래. 태양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수온이 매우 낮고 일정한 층이다. 수온이 거의 변하지 않아. 특히 여기 A라고 하는 게 이게 고위도 지방이거든. A라고 하는 게 요렇게. 이건 그냥 심해층이 바로 나타난다고. 청산 구조가 안 나타나. 이게 바로 심해층만 나타난다고. 심해층만 나타나. 청산 구조가 안 나타나. 이건 억지로 그래프를 그는 거고. 여기는 적도, 여기가 적도에서 이렇게 극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여기가 혼합층이 가장 두꺼운 중위도 지방을 볼 수 있고, 극지방은 청산 구조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수온 약층이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게 저위도 지방이고 이렇단 말이야. 이걸 위도별로 정리를 해 놓은 게 다음 표란 말이야. 이게. 자, 저위도 지역이 있고 중위도 지역이 있고 고위도 지역이 있다는 얘기야. 저위도 표층 수온이 가장 높아. 여기가 제일 더우니까. 혼합층이 약해. 왜? 바람이 약해서. 수온 약층이 가장 뚜렷한 거고. 아까 설명했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혼합층이 가장 두껍게 나타나고. 표층 수온이 매우 낮고, 이게 청산 구조가 아예 안 나타나. 심해층만 나타난다.
자, 넘깁니다. 이건 이제 풀어보시고요. 해수의 염분, 염류,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가지 물질. 그러니까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가지 물질을 염류라고 그래요. 용어 공부하는 겁니다. 염류. 그냥 물질이에요. 물질. 무기염류 하는 것처럼 그냥.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녹아있는 게 염화나트륨이라는 거. 염류 중에 가장 많이 녹아있는 게 염화나트륨입니다.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고, 두 번째로 많은 게 염화마그네슘입니다. 이거는요, 짠맛을 나타내고요,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쓴맛을 나타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1위와 2위는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염분입니다. 염분. 분이니까, 분자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농도 비슷한 겁니다. 바닷물 1000g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해수라고 하는 거는 바닷물인데, 이거는 물하고 온갖 염류들이 같이 녹아 있어야 해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몇 g이냐 하면은 해필이면 또 1000g입니다. 100g이 아니에요. 그게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램 가지고 나타낸 거예요. 단위는 PSU 또는 퍼미를 사용하는데 요즘은 퍼미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퍼미는 천분율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가 천이기 때문에 1, 10, 100, 1000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염분이 전 세계 평균 35 PSU입니다. 무슨 말이냐? 35 PS 해수 1000g에 온갖 염류들이 35g이 녹아있는 상태입니다. 요 해수 1000g 중에 요게 녹아있는 겁니다. 이렇다냐? 그럼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 염분이 높으냐 낮으냐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정발량과 강수량, 육지로부터 흘러들어온 담수의 양, 빙하가 녹느냐 어느냐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받아야 되는데요. 정발량이 많으면요 염분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정발되지는 않거든요. 강수량이 많으면요 염분이 낮아집니다. 물이 타지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담수는 짜지 않는 물이거든. 육지로부터 유입이 적으면 짜지고 육지로부터 유입이 많으면 안 짜진다는 이야기야. 바닷물이 해수가 얼면 물만 얼거든요. 그래서 염분이 높아지고 빙하가 녹으면 물이 보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분이 낮아지는 겁니다. 잘 봐두시고요. 자, 염분 계산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1000g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해수의 질량에다가 그램, 여기 그램 맞춰주기만 하면 돼요. 요 그램을 맞춰주면은 하나는 해수 질량, 하나는 염류 질량 해가지고 뭘 곱해주면 됩니까? 이 1000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 PSU는 저기 뭐 PSU 이거 다는 천분율인 펌이라고 거의 같은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PSU. 전 세계 바다 염분 분포를 보면요, 이 저위도 핵이 있거든. 저위도 염분이 가장 낮아요. 왜냐하면은 강수량이 많아서 그래요. 비가 많이 와요. 여기는 뭐 낮에도
두세 번 비가 오잖아. 스콜이라고 해가지고. 고위도 지역은요, 염분이 낮아요. 왜냐하면 빙하가 높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있지요, 간빙기예요, 간빙기. 현재 간빙기거든요. 그래서 지구 기온이 높아져요. 그래서 빙하가 녹고 있어요. 어? 선생님, 왜? 그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아닙니까? 거짓말입니다요. 간빙기라서 그래요. 이 과학 공부한 사람들은 거의 다 합니다. 그럼 왜 그런 식으로 거짓말 때립니까? 아, 그래야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탄소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연기 내뿜고 이러면은 벌금을 물게 돼 있을 거고 공장을 건설 못 해가지고 계속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남아 있을 수가 있어. 그래야 선진국들이 경쟁자가 줄어들지. 딱 그거 였군요. 간빙기이기 때문에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지방은 염분이 낮습니다. 그래서 빙하 녹는다고 환경단체들 막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지구는요 그런 식으로 해서 대멸종과 생물 대폭발이 계속 반복되어 왔으니까 우리 멸종하는 거는 그냥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막아진 거 아닙니다. 방법은 지구를 떠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달에 기지를 건설하고 화성으로 이주해 가고 뭐 이런 게 이주 계획을 세워 놔야 돼요. 지구에 계속 있으면 언젠가는 멸종합니다. 왜냐하면 대륙이 가만히 있지가 않아요. 계속 대륙들이 이동해 다니면서 판기아나 로디디니아나 이런 초대륙을 형성했다 흩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때마다 생물이 대멸종합니다. 그것만 아니더라도 소행성 같은 게 떨다 봐가지고 공룡도 원래는 공룡들이 멸종하지 않아야 돼요. 왜? 지금까지 계속 중생대가 계속 돼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소행성이 떨어져가지고 공룡이 멸종해버린 거야. 그래서 파충류가 거의 멸종해버리고 숨어 살던 포유류들과 득세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생물이 변하게 되면은 이 지질 시대를 나눠요. 그래서 중생대가 끝나고 신생대가 이제 중생대는 그게 없었어요. 그 저기 뭐야 그 저기 빙하기가 없었어요. 중생대는 고생대도 빙하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 중생대는 빙하기 자체가 없었다고. 그 공룡이 멸종할 이유 자체가 없어. 그럼 선생님 과학자들이 왜 이렇게 호들갑 풀고 있습니까? 지구 역사 40억 년, 지구 역사 20억 년 이렇게 억 단위로 안 보고 딸랑 얼마를 보느냐 하면 한 5만 년 전, 10만 년 전 이렇게 보는 거야. 5만 년 전, 10만 년 전에는 빙하가 많았거든. 그때 생물들이 적응한 생물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근데 간빙기가 되니까 생물이 적응을 못 하잖아. 이게 멸종되고 이렇게 이러면 가니까 막 호들갑 떠는 거지. 그 저기 그럴 시간에 차라리 돈 모아가지고 우주 비행선 만들었어. 자꾸 우주를 탐사해서 어디로 이주를 해가지고 찾아 나가는 게 훨씬 더 생존에 유리합니다.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표층 염분도 35 psu라고 했지. 전국이란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평균은 33 psu밖에 안 돼요. 그래 낮아요. 왜 그러냐 하면요. 중국에서 엄청나게 염류가 내려옵니다. 저기 담수가 내려옵니다. 황하강, 양쯔강, 요강, 요강은 오줌 누는 그것만이 아니라 요라는 강이 있어요. 요라는 강의 동쪽을 요동, 요라는 강의 서쪽을 요서라고 그래요. 그래 요동이란 말은 중국이 붙여놓은 거지 우리나라가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동 지역에 뭐 안시성, 안시성도 우리나라 이름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시성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뭐라고 부르냐면 백미추홀 뭐 이런 식으로 불렀다고. 백미추홀성. 근데 그게 고구려가 멸망하고 난 뒤에 중국 사람들이 미추홀이라고 안 부르고 안시성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린 중국 사람들이 명명한 걸 부르는 거야. 그걸 교과서에 실어 놓은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또 하나 이런 거 들어봤을 거야. 뭐 안시성에 뭐 그 누구야? 무슨 장군이야? 무슨 장군인지 가만 있어봐.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안시성 치면 나오겠지. 나오네. 양만춘이. 이것도 이야기하죠. 양만춘. 얼찜 영계소. 이게 우리나라 이름이야. 한문을 받아들이기 전에 고구려 얼지 가문의 문덕, 연시 가문의 개소문. 이름이 세자, 네자, 다섯자 막 마음대로야. 춘자 들어가는 거는 중국 사람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양만춘이가 중국 사람이야. 이 양만춘은 가상의 인물입니다. 중국 사람이 가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야. 이런 사람 없어요. 안시성 성주 모릅니다. 고구려가 멸망했는데 그 기록이 사라져가지고 누군지 모릅니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이런 게 어떻게 밝혀졌냐. 옛날에는 컴퓨터가 발달하지 않고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고 그래서 그 책을 읽은 사람이 지만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른다고. 근데 요즘에는 그 책이 컴퓨터로 들어가 가지고 활자화가 돼서 검색이 된다고. 다른 사람 찾아보면 찾겨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학자들이 여태까지 우리가 거짓말을 해왔다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해. 주로 누가 이랬냐. 중국 학자들이 이래요. 왜? 고구려를 자기네 영토로 넣어야 나중에 한국이 통일될 때 평양부터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 요구를 우리가 못 들어주고 있어요. 그 요구만 들어주면 우리 통일이 돼요. 그런데 통일돼버렸더만 평양 아래쪽은 우리 땅이지만 평양 위쪽은 중국 땅으로 넘어간다. 그 근거가 고구려가 자기네 땅이라는 이야기, 자기네 역사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들어주면 지금이라도 통일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야기를 안 해주죠. 이게 말없는 전쟁 중입니다. 중국하고요. 자, 그럼 여기 왜 염분이 났느냐? 중국에서 엄청난 강이 흘러 양저강. 우리나라에는 한강도, 임진강도, 그 다음에 섬진강, 낙동강, 그 다음에 만주 쪽에 요강, 그 다음 북경 쪽에 황허강, 남경 쪽에 양저강, 이 엄청난 강들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염분이 낮아요. 나 이런 이야기도 해줘야 돼. 진짜. 일본이 후쿠시마에서 삼중수소를 방류한다 그러는데 위험한 거 아닙니다. 이거 거짓말 때리는 거예요. 그 한국의 무슨 학자들이 뭐 이렇게 위험하다고 하는 거 전부 다 중국 돈 받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중국에서도 삼중 수소를 방류를 하는데 약 50배 정도 방류를 합니다. 일본에서 방류하는 것보다. 한국도 삼중 수소를 방류를 하는데 약 일본의 약 20배 정도 방류를 합니다. 자, 일본은 이쪽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태평양을 보고 설치를 했고요. 왜냐하면 깊은 곳에 삼중 수소가 있고 삼중 수소로 되어 있는 걸 사용해야만 원자력을 돌릴 수 있어서 그래요. 한국은 동해안 쪽에 이렇게 고리발전소하고 이렇게 해놓습니다. 깊은 곳이 있어서 삼중 수소를 꺼내 쓰기 편해요. 따라서 중국은 전부 우리나라를 보고 쭉 늘어 있습니다. 이게 약 한 7, 80개가 넘는다 그래요. 이걸 우리나라는 10개나 11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7, 80개. 이게 전부 오염된 겁니다. 이게 삼중 수소는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북한이 동해안 쪽에 핵실험장을 건설해 가지고 얘네들이 이런 이 삼중 수소 내보낼 때 다른 거 뭐 세슘 같은 게 딸려올까 봐 다 걸러내고 하거든. 우리나라도 그러고.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이 나옵니다. 얘를 조져야 돼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본하고 중국이 힘이 세니까 막 이게 허지부지 계속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염 많이 됐어요. 여기가 핵 폐기물로. 이 바로 한국하고 일본하고 바로 그거잖아. 이거 중국은 멀고 해류는 또 이렇게 흐르거든. 러시아도 지금 가만 안 있으려고 그래.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심각해요. 심각해요. 그리고 요쪽도 옛날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거 내가 그렇지. 요강이 이렇게 흘러 들어간다고. 이게 요거든. 요걸 요동, 여기를 요서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 황허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요. 양철은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요. 한강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임진강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섬진강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낙동강은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금감 이렇게 흘러 들어가죠. 여기에 15억 인구가 똥하고 오줌 싼 게 다 들어옵니다. 우리는 5천만밖에 안 돼요. 여기 2,500만 사니까 약 한 8천만이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 보세요. 그게 15억의 똥 오줌이요. 문제 심각합니다. 이거 개 같은 게 있잖아. 개. 이 깨끗한 물에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꽃게들이 많이 자라는 거야. 이게 이런데. 그래서 이거 참 환경단체들이 이런 걸 주장을 해야지. 환경단체 중에서 참뭐 웃긴 그 옛날에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여기 도로를 내려고 이렇게 우리나라 제2 그 수도권 제2 순환도로를 내려고 하는데 어떤 선임이 안다 이런 선임이란 이야기는 어떤 한 분이 나와가지고 도로용이 못 산다고 도로용 재판 걸어가지고 이걸 못하게 해가지고 겨우 지금 건설해 해놓고 있어요 지금. 아니 지금 도로용 걱정할 게 아니라 이런 거 걱정해야 된다니까. 어차피 지구상에 사는 생물들은 한 번은 멸종한다니까. 인간도 거기에 해당 안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야.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기 염분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 평균이 염분이 33ps로 염분이 낮아요. 말만 하면 강수량이 많은 날이 언제입니까? 여름철이지. 여름철에 염분이 낮아요. 담수 유입이 많은 황해가 염분이 낮아요. 당연히 그렇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염분비 일정의 법칙. 염분비 일정의 법칙. 염분비가 일정해요. 그러니 무슨 말이냐면 북극해든 동해든 홍해든 북극해든 동해든 홍해든 마그네슘 1.4, 1.6 이건 다르지만 그 염한 나트륨을 보면은 23.3, 25.6, 3.1 다르지만 똑같은 염한 나트륨의 비율을 보면 같게 나와요.
이게 염분비율적인 법칙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2월달이면 겨울이거든요. 겨울. 8월달이면 여름입니다. 겨울은 대충 이 선에 맞춰 가지고 이게 등온선이거든요. 등온선. 등온선이 아니다. 등염선. 근데 여름에는 이제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해안선과 나란한 하게 보입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자, 염분비 일정의 법칙을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요. 염분비 일정의 법칙 이겁니다. 자, 염분이 30ps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보세요. 염분이 30ps입니다. 염분이. 그러면은 해수 중에 각종 염분이 염류가 30g이 있다는 겁니다. 해수 원료에 1000g 중에 이 30g 중에 염류 A, B가 이 비율로 있다는 그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45ps로 바뀐다 할지라도 짠바닷물이 된 거죠. 염류 A, B 사이의 비율은 그대로 7대1이에요. 변함이 없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이거 중학교 요것도 이제 해보세요. 요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온도가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선생님 목이 아파가지고 나는 이런 문제나 좀 풀어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염분이 32psu잖아. 그러면 해수 1000g 중에 각종 염류가 32g이 들어있는 거야. 그런데 이건 해수 100g이라고 그랬잖아요. 해수 100g으로 고치면 염류는 g입니다. 이거 그거의 절반이 3.2g이 들어있을 거 아니야. 됐죠? 여기는 30이니까 3.2. 그러면 이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성분은 이렇게 녹아 있다가 이게 이 중에 마그네슘이 0.32g이 녹아 있는 거거든. 비율로는 얼마야? 10분의 1 비율로 녹아 있거든. 요 녹아 있는 염류의 10분의 1 비율로 녹아 있거든. 그럼 봐봐. 염분이 35psu란 말이야. 그리고 해수 1kg인데 1kg은 1000g이거든. 그러니까 각종 염류 35g 있는 거야. 이것의 10분의 1 뭐지? 3.5g이지. 누가 있는 거야? 염화 마그네슘이 있는 거야.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이게 Mg가 아니라 MgCl2입니다. MgCl2. 요게 답이 된다. 그 다음에 염분이 30ps연 해수 1kg 속에 1kg만 1000g이니까 요게 이제 뭐냐면은 해수 1000g에 각종 염류가 30g이 녹아 있는 거야. 다 합해가지고.
여기에 염화 나트륨이 24g이 녹아 있는 거야. 저 30 중에 24g이 염화 나트륨으로 이 비율이 유지가 되는 거야. 이게 짠 바닷물이 됐든 싱거운 바닷물이 됐든. 그래서 염분이 36g이 2kg이니까 이 2kg은 놔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자고 일단. 그러니까 이거는 해수 1000g으로 기준을 잡으면 각종 염류 각종 염류 몇 그램? 36g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퀄 이렇게 해서 36g으로 했을 때 몇 g이 있는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자는 이야기야. 그러면 x는 얼마가 나오느냐면은 30분의 24 곱하기 36이 나온다고. 그런데 이거는 해수 1kg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다는 이야기. 그치? 그런데 이거는 해수가 2kg이잖아. 이거는 두 배를 해줘야 되겠네. 그래 30 24 곱하기 36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15가 되고요. 3, 5, 15제 3위는 3, 3위는 6이제 그잖아. 그러면은 12에다가 24를 곱하면 4, 2, 8, 4, 1은 4, 2는 4, 1은 2, 288이거든. 288을 뭘로 나눠야 돼? 뭐로 나눠야 돼? 5, 5, 25, 5, 7, 35, 5, 6, 30에서 이거는 57.6g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 염분이 34psl 해수 200g 속에. 그러면 일단은 해수 1000g을 기준으로 해보면 여기에 녹아있는 각종 염류 각종 염류가 얼마지? 34g. 그런데 이걸 얼마로? 해수 250g으로 줄여야 돼. 각종 염류 4분의 1로 줄여야 되니까 4분의 34g이 되는 겁니다. 2분의 17g이 되는 거야. 27, 14 그죠? 아니 286 250에서 8.5g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5g 속에 0.4g에 뭐가 녹아 있다고? 황산 마그네슘이 녹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비율을 얻어냈거든. 자, 염분이 51ps는 해수 4 표시. 원래 1000 가지고 하면 해수 1000 가지고 하면은 51g의 염료가 녹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해수가 1000이 아니라 4000으로 뻥튀기게 되는 거잖아. 그지? 이것도 4배가 뻥튀겨 줘야 돼요. 204g 됐네. 204 여기에는 얼마가 들어있냐 바로 계산이. 그래서 x를 구해보면 여기서 x를 구해보면 x는 8.5 0.4 곱하기 204지 85 4 곱하기 204지 그거 계산 열심히 해주면 된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유제 4번요. 식만 세워놓으면 계산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여기까지 딱 세워놓으면 염분이 40ps인 해수속에 포함된 염류 중 염화나트륨 차지 염분은 78%다. 그러니까 염분 필요 없고 그냥 78%가 염화나트륨이다 이 말입니다. 염분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염분이 진하든 말든 요 중에서 78%입니다. 38g에 78%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1kg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식을 옮기면 되죠. 38에 100분의 78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제 5번을 보면 현우 우리나라 동해와 이스라엘 사이 해수 1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구성 성분의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가 싱거운 바닷물이고요. 여기가 짠 바닷물이에요. 그런 거 관계없어요. 요거랑 비율이 2대1이죠. 그죠? 그럼 얘도 2대1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 20.0g이에요. 아시겠어요? 비율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얘랑 비율이 요거는 2g 하면 2대3의 비율이 나와줘야 돼요. 얘 두 개가. 그러니까 여기도 2대3의 비율이 나와줘야 돼요. 2대3은 5대 나. 따라서 나는 2분의 3 곱하기 5. 15고 2로 나누니까 7.5지 7.5.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해수 1kg 사기에 염류량이 가액이든 나액이든 비율 좀 따져보는 게 비슷하게 좀 따져볼 겁나 보자. 아유 팔이야. A, B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구해보면 되겠지 뭐. 요 비율을 따져보자고. 요 비율 2.7 대 4.3이요. 그럼 2.0 대 A예요. 따라서 A는 2.7 대 4.3 곱하기 2.0이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면 됩니다. 뭘 가지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A, B를 구해낼 거 아닙니까? 다 더하면 되죠. 다 더하면은 얼마 PS인지 계산이 될 겁니다. 만일 이게 계산이 됐는데 10이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가해역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23.3 더하기 10 더하기 1.5 더하기 2.0 하면은 여기가 1000g이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게 PSU가 됩니다. 다 돼버리면.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한 단원이 또 나갔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야, 나는 왜 이렇게 감기에 자주 걸리는 겁니까? 감기를 달고 산다. 달고 살았지. 뭐? 야, 씨.